안녕하세요. 당산동 레드불 강프로입니다. 주말간에 이어서 미국 대선 결과가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으로 발표가 됐죠. 오늘 국내 증시는 지난주에 이어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모두 매매 대응 잘 하셨나요? 미 대선 관련해서 대선 이전부터 강하게 좀 조정을 받았던 국내 증시는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되면서 코스피 시장의 경우 오늘 장중 전고점을 넘어서는 등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또 상장 주식 약 2,400여 종목 중에서 1,820여 개의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투자자분들도 오늘은 좀 안심을 하고 시장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 하루였습니다. 오늘 2020년 11월 9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1.27% 상승하면서 30.70포인트 오른 2447.20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수급을 살펴보자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281억, 3562억 순매수했고, 개인은 오늘도 6775억 차익 실현 매물을 토해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72% 14.43포인트 상승하면서 851.21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오늘 수급으로는 외국인이 1494억 순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789억, 423억 순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환율이 전장 대비해서 0.58% 6.50원 하락하면서 1113.9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시장이 아침장부터 강하게 상승 출발한 이후에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세 확대와 또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의 순매수 지속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 지수 차트 보면서 잠깐 기술적 분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보시다시피 굉장히 강하게 0.92% 상승 출발하면서 갭상승 출발하면서 2438.63포인트로 출발을 했고요. 장중에는 2459.15포인트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때 2020년 8월 13일 고가였던 2458포인트를 넘어서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조금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10시 반 이후에 상승폭 반납하면서 2440선까지 조금 밀리기는 했지만 지지 잘 받아주고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모습을 보였고, 또 장 후반에 조금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2447선에서 마감을 해서 또 아주 긍정적인 또 전고점 돌파라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감을 보여준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살짝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1.72% 장 후반에 좀 끌어올리면서 1.72%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마찬가지로 아침장에 1.08% 갭 상승 출발을 하면서 845.81포인트로 출발을 했고, 종가 고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직 조금 코스피에 비해서는 많이 낙폭이 깊었기 때문에 반등폭이 좀 작아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오늘 60일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분봉상으로 봐도 코스피보다는 장 후반에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종가 고가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더 반등 여력은 남아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오늘도 지금 미국 나스닥 지수 선물이 2% 이상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오늘 야간에 국내 시간으로 야간에 어떻게 모습이 펼쳐지는지 보면서 내일 또 대응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장 분석 마치고요. 오늘 주요 이슈 및 특징주를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지난 주말에 미국 대선 당선자가 나왔죠. 현재 아직 미국 전 주에서 개표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매직 넘버인 선거인단 270명을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차지를 했고, 또 주말간에 바이든 당선인은 승리 선언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에 트럼프 현 대통령은 좀 불복 선언을 했고 소송전으로 가겠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연방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내년 1월 바이든 시대가 드디어 열릴 것으로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아직 1월에 상원 선거가 남아 있어서 블루웨이브에 대한 이슈가 좀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장은 바이든 당선인 확정이 나오면서 일부 불확실성 해소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미 선물 시장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였고 국내 증시도 이에 영향을 받아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지난주 바이든 우세가 나타나면서 다시 상승세를 이어갔던 바이든 관련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요. 오늘은 바이든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관련주들 움직임이 좀 나타났고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미래차 관련주들 또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주도주들이 시장을 이끌어가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다음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역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는 모습입니다. 11월 긴급 사용 승인을 예고한 화이자 관련주들이 오늘 또 한 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모더나 관련주,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 등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이자 관련주로 KPX 생명과학은 지난주 금요일 굉장히 강한 20% 정도의 급등을 보인 이후에 오늘 장중에도 굉장히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지만 장 마감까지 상한가를 굳히는 모습을 보였네요. 또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그런 백신 관련해서는 이제는 백신 운반과 또 보관 관련된 쪽으로도 시장에서 종목들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9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해상운임의 바로미터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난 6일 기준 1664.56으로 전주보다 134.57포인트 오르면서 지난 2009년 10월에 집계 이후 최고치를 달성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해상운임이 역대 최고치로 상승했다는 소식에 해운조선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관련주인 대한해운이 오늘 상한가를 달성했고 조선주들 또한 동반 상승한 모습입니다. 다만 증권가 일각에서는 조선주에 대한 좀 보수적인 시각을 나타냈는데요. 코로나19가 4, 4분기 들어서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재확산되면서 조선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의 여건도 최소한 21년 상반기까지는 의미 있는 개선을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장 주요 이슈 체크를 했고요. 잠시 특징주들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이자 관련주였죠. KPX 생명과학이 오늘 상한가를 도달을 했습니다. 거래대금도 3,300억 정도 터지면서 전고점인 거래대금을 돌파를 했고요. 지난주 금요일 장중에 상한가 도달을 했다가 좀 일부 수급이 빠지면서 20% 급등한 상태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또 강하게 좀 상승을 하면서 전고점을 완벽하게 돌파하는 그런 다 벗겨내는 그런 상한가를 마감을 해서 내일도 또 강한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KPX 생명과학은 이런 1차 작년에 10월달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 상승 추세를 들어갔지만 이내 꺾였다가 그 이후에 많은 종목들이 코로나 관련주로 3, 4월, 5월달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일 때 이렇게 박스권 횡보를 하면서 약간 다소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요번 달 들어와서 10월달 들어와서 이렇게 좀 강하게 상한가를 도달을 하면서 1차 파동을 또 만들어냈고 오늘 또 1차 파동 이후 조정 그리고 2차 파동까지 좀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또 한번 조정의 구간이 지난 이후에 또 한번 3차 파동까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항상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조정 구간에서는 일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화이자의 대표적인 종목은 또 오늘 우리바이오라는 종목이 또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우리바이오와 지금 제일약품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와 뭐 최대 주주가 화이자와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바이오는 굉장히 급등을 했었죠. 이때 8월 달부터 좀 급등을 했었고 좀 박스권을 오늘 또 돌파하면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실렸죠. 오늘 1,500억 정도 실리면서 상한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제일약품은 전통적으로 계속 상승을 많이 했었고 코로나 이후에 5월 달부터 계속 상승 파동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으로 보자면
보면 뭐 1차, 2차, 3차 파동 이후에 지금 연장 파동까지 나오고 있는데 점차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오늘 무려 6,200억 정도가 터졌네요. 거래대금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조정받을 때 지지 라인을 잘 지켜주면서 어떤 모습으로 또 조정을 받는지 관심 가져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 바이든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태양광 관련주가 가장 상승폭이 컸던 것으로 좀 보여지네요. 신성 ENG가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신성 ENG는 태양광 관련주로 또 이렇게 5월달부터 1차 살짝 상승 파동이 나온 이후에 정배열 초입 구간에 들어섰고 본격적으로 상승한 거는 요 시점부터 9월부터 지금 1차 파동 이후 2차 파동 조정 그리고 3차 파동까지 지금 다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또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관련주로 뭐 SDN 같은 경우도 지금 2차 파동 조정 이후에 또 3차 파동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니까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성파인텍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던 풍력발전에서도 CS윈드가 오늘 또 15% 급등하면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CS윈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무라든지 실적도 뒷받침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또 조정받는 구간에서의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CS윈드의 자회사인 CS베어링 또한 정고점 돌파까지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관심 있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강 MNT 또한 또 계속해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그 해운주 관련해서 대한해운이 오늘 또 상한가를 도달을 했죠. 네, 이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던 종목이 처음으로 상한가를 도달을 하면서 오늘 1,100억 정도 거래대금이 좀 들어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종목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거래대금이 터졌고 일단 이렇게 역배열 하락 추세에서 첫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또 박스권 정고점을 딱 돌파하면서 121선을 뚫어줬기 때문에 또 조정받는 구간에서 어떤 모습으로 잘 지켜주는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부터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가 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증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일단 현금 보유하고 계신 부분들은 잘 가지고 있다가 일부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또 증시 조정 구간에 들어설 때 사용을 하시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높은 구간에서 따라붙을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지난 조정장 때 미리 물타기를 못 하셨다면 지금 따라붙어서 좀 반등 구간에서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현금을 보유한 채로 기존 종목들은 자율 반등이 나오는 거를 좀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차차 세워보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주차 월요일 오늘 활활 타는 증시로 시작을 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도 모두 매매 대응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 내일도 좋은 종목과 매매 대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1월 9일 마감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